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거미, 높은 곳, 혹은 대중연설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죠. 하지만 여기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고 서서히 스며드는 두려움. 바로 퇴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제보다 덜 똑똑해지는 것, 애써 쌓아온 기술이 녹쓰는 것, 한때 빛나던 내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이것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구의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죠.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현상 유지는 곧 퇴보의 시작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 뒤로 가는 것과 같죠.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하루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보내면 죄책감이 들고 휴가를 가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할까요? 이해를 위해 물리학의 기본 법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란 모든 것은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향한다는 법칙입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고 깨끗한 방은 더러워지죠. 우리의 지식, 기술, 그리고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배우려는 노력, 즉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퇴보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퇴보에 대한 두려움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저항하려는 생존 신호인 셈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 원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기존 연결은 강화되죠. 하지만 이 원리는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Use it or lose it는 거죠.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뇌가 스스로의 잠재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지능과 재능이 타고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죠.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노력으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퇴보를 두려워하는 당신은 극단적인 성장형 사고방식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장이 멈추는 것, 즉 퇴보가 가장 큰 실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가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밤새 공부하는 개발자, 그의 동기는 단순히 더 나은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매일 슬럼프와 싸우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그녀는 영감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붓을 듭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경영자. 그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책을 놓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퇴보라는 실존적 위협을 원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연료가 때로는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 만성적인 불안, 성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두려움을 인정하고 재구성하세요. 이 두려움은 결함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과 야망의 증거입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재정의하세요. 두 번째, 당신만의 성장을 정의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장은 무엇인가요? 지식, 기술, 감성 지능, 건강, 당신만의 성장, 나침반을 만드세요. 세 번째, 생산적인 휴식을 받아들이세요. 휴식은 퇴보가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통합의 시간입니다. 운동 후 근육이 쉴 때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만드세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라는 거대한 목표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대신 매일 15분씩 단어 외우기라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과정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고 꾸준함은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부족함이 아닌 이룬 것을 기록하세요. 우리는 종종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잊고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봅니다. 해야 할 일 목록 대신 해낸 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퇴보에 대한 두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주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드는 내면의 엔진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엔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연료로 삼되 그 불길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특별한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멈춰있기를 거부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1%입니다. 그 불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